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 4월 21일 제출했습니다. 4월 22일 경향신문 등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재명 경선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답변서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로 이재명 경선 후보 측은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경선 후보 측은 이미 1,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마쳤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답변서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 측은 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재명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인식에 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소심의 무죄 선고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교유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 정반대인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측은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2가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이재명 후보 측도 2가지 답변서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에 올라온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립니다. 만일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이 지켜진다면 오는 6월 26일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